대북관계 일하는 사람들이 표현하는 창의적이라는 그 표현이 뭘 의미하는지 하나가 궁금하고요. 두 번째는 네, 답변을 바로 그냥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 지금 뭐 통일부에서 많이 이야기하고 있죠. 창의적 접근이라는 거. 그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은 기존에 생각하지 못했던 것 또는 기존의 틀을 벗어난 협력을 창의적인 협력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럼 그 기존의 틀이라는 건 무엇이냐? 제가 지금까지 설명해 왔던 거죠. 그런 어떻게 보면은 북한 비핵화를 시켜야 되는 거고, 그걸 위해서 우리는 제재를 이행해야 되는 것이고, 북한의 변화를 이끌어내야 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전통적인 해법인 거죠. 그런데 이제 이 창의적 해법을 주장하시는 분들은 과거에 그러한 접근을 실패했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새롭게 하는 거고, 그 핵심에는 무엇이 있냐? 제재의 틀을 우회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북 제재가 있으니까 물물 교환은 제재에서 포함되어 있지 않으니까 하는 거죠. 그런데 물물 교환해서 북한 경제 살려주면 비핵화에 진전 없이 북한이 비핵화 협상에 나올까요? 더 안 나오겠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생각하는 것은 기존의 틀을 깨는 것의 전제인 기존의 접근이 실패해 왔다는 것에 문제가 있다고 봐요. 기존의 대북 정책이 실패해 왔다고 평가하는 그 전제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결과도 문제가 있다. 그렇게 저는 설명하는데요. 자, 저는 기존의 대북 정책이 실패하지 않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뭐냐? 지난 20여 년간 북한 핵 개발 결국 못 막은 거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세요. 근데 그거는 막지는 못했지만 우리가 무엇을 했습니까? 북한은요, 핵무기를 개발했고, 핵무기를 개발함으로 인해서 경제 제재를 받아가지고 경제가 꽉 막힌 상황이에요. 그럼 우리는 경제 제재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 2016년 마지막에 만들었던 유엔 안보리결의 2375호와 2397호는요, 유엔에서 만든 가장 강력한 경제 제재고, 얘만 잘 이행되면 북한 경제는 계속해서 마이너스 성장이고 결국 김정은이 체제를 유지하기가 어려운 상황이에요. 2018년에 김정은이 왜 나왔을까요? 2017년에 만든 제재를 그대로 두면 김정은 체제가 유지가 되지 않기 때문에 나왔다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북중 관계만 개선시키고 남북 관계 문 닫아놓고 미북 관계 문 닫아놓은 거잖아요. 제재를 우회할 수 있는 그런 힘을 확보해 놓은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제재라는 수단을 잘 갖고 있으면 북한을 견제할 수 있는 충분한 힘이 있는 거예요. 북한은 핵무기가 만들어졌다고 저도 보고 수십 기가 있다고 봐요. 우리 국민들께서 북한 핵 문제로 인해서 평소에 잠 못 주무십니까? 아니에요. 왜 그럼 잠을 주무실 수 있을까요? 튼튼한 한미동맹이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북한은 핵을 개발하면서 그냥 나라의 경제를 망쳤지만 우리는 한미동맹과 제재를 통해서 계속적인 경제적 성장을 하면서 북한을 견제할 수 있는 힘을 갖춘 거예요. 따라서 이것이 실패했냐? 저는 실패로 보지 않은 거죠. 오히려 이 성공의 요인을 무너뜨리면 실패로 간다고 생각해요. 자, 지금 현 정부가 하는 것은 창의적 접근이라고 하면서 자꾸 이 제재를 우회하려고 해요. 제재를 망가뜨리려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한미동맹은 자꾸 평가절하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창의적 접근은 우리의 성공의 역사를 무너뜨리려고 할 수도 있는 거예요. 따라서 저는 창의적이지만 나쁜 방향으로 머리를 쓰고 있다. 그래서 바람직하지 못한 접근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저 개인적인 견해고요. 두 번째, 북한 김정은의 비핵화 의지가 있느냐 없느냐? 이것은 상식을 가지고 문제를 봤으면 이제 이 문제는 많은 국민들께서 더 고민하지 않으실 거라고 생각해. 없다고 보는데, 그럼 왜 우리 정부에 있거나 이것을 지지하는 분들은 여전히 미련을 두고 있느냐? 너무도 많은 정치적 자산을 투자했기 때문에 말을 바꾸기가 어려운 상황이 아닐까 싶어요. 이게 있어요. 국제관계에서 국가 책임 같은 것을 갖다가 묻는 기준이 있어요. 이제 고의를 평가하는 거죠. 근데 이제 부작위인 경우에는 자기가 직접 누구를 때린 게 아니고 무엇을 갖다가 행동하지 않으면서도 책임을 묻게 되는 경우는 그 상황을 알았거나 또는 알 수 있었는데 행동을 하지 않으면 국가 책임이 돌아올 수 있어요. 자, 김정은의 비핵화 의지가 없음을
알았거나 또는 알 수 있었다면은 그것은 문제가 있는 거죠. 자, 김정은이 비핵화 한다고 할 때 조건을 붙였어요. 정부 정도라면은 그것을 알 수는 있었을 거라고 봐요. 그 이후에도 협상하면서 비핵화 이야기는 하지 않고 다른 요구만 계속 하다가 협상을 진행하지 않고 있어요. 그러면은 북한이 이야기한 비핵화가 우리가 기존에 이야기했던 9.19 공동성명 제1조 1항에 나오는 것처럼 북한이 모든 핵무기를 포기하고 비핵국가로서 NPT와 IAEA에 복귀하는 비핵화냐? 그게 아니라는 건 충분히 알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것은 더 이상 논쟁의 대상이 되지 않고 오히려 아직도 북한이 비핵화 의지가 있다, 김정은이 비핵화 의지가 있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이러한 합리적 근거라기보다는 그러한 바람 속에서 희망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나, 역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이 책 대충 큰 제목만 이렇게 훑어보고 또 오늘 또 박사님 강의를 들어보면 현재 정말 좋은 질문이시고요. 어떻게 보면 근본적인 문제인 거죠. 이 학자들이나 관료들이 하는 영역은 정책의 영역이잖아요. 정책의 영역이라는 것은 결국 비용 대 효과를 거둘 때 가장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방법을 추구하는 거고, 책의 내용도 결국 그 수준에서 만들어진 거죠. 그런데 그 위에 정치의 영역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최고 지도자의 정치적 결단을 내리면, 예를 들어서 통일부 관료가 이게 아무리 아닌 걸 알더라도 장관이나 대통령이 지시하면 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이제 그런 고유의 고민이 있는 것이고, 근데 그것에 관해서 결국의 해답은요, 정치는 정치로 풀어야 된다. 뭐냐? 국민이 선택을 해야 돼요. 그걸 보고 잘 됐는지 잘못됐는지를 보고 국민이 선택하는 방법 말고는 아무리 학계에서 이야기한들 관료에서 이야기한들 통하진 않는다. 그래서 그것의 해답은 결국 국민의 수준을 높임으로 해서 그것이 옳고 그름을 제대로 판단할 수 있게 돕는 것이 또 학자의 역할이라고 생각하고요. 북한과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는 결국에는 시민사회라는 게 없기 때문에 오로지 김정은 개인의 판단이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김정은을 때로는 얼르고 때로는 압박할 수 있는 수단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지금 정부의 접근이 바람직하지 못하는 것은요, 압박하는 수단을 완전히 포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김정은을 얼를 수밖에 없는 거고, 얼르다 보면은 계속해서 그쪽 요구를 들어줄 수밖에 없는 거죠. 그것은 합리적인 대안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아무튼 그런 접근을 하고 있는 거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이렇게 어떻게 보면 대북 유화 정책의 그 근간에는 사실은 누구도 이야기는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야기를 하면 정치적으로 큰 문제가 될 거기 때문에. 그런데 우려되는 부분은, 아니 북한이 핵을 갖고 있어도 남북 관계가 좋으면 그 핵이 우리한테 위협이 아니지 않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걸 들은 적이 있고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이제 그분들의 이제 생각의 위험성은 뭐냐? 마찬가지예요. 김정은이 기분 좋으면 위협이 않을 수 있겠지만 나중에 서로 입장이 달라져서 틀어지면 위협이 된다. 그때는 어떡할래? 이거에 대한 답을 못 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말씀하신 것처럼 과거 박정희 정부 시절부터 북한과 접촉해온 건 나름의 이유는 있어요. 형식적 이유는 아무래도 남북 대치에서 오는 비용 부담이 크고 군사적 긴장을 해소를 해야 되기 때문에 북한과 만나서 그런 노력을 계속해서 하는 거고요. 지금도 역시 북한의 핵무기로 인해서 체제 경쟁은, 과거 냉전기는 체제 경쟁까지 있었고 체제 경쟁에서 오는 긴장을 낮춰야 될 필요성이 더 있었는데 지금은 체제 경쟁은 끝났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핵무기라는 게 있기 때문에 이것의 잠재적 위협을 관리하기 위해서 남북 대화나 정상회담은 필요하다. 다만 그러한 정상회담이나 대화에 임할 때 우리가 현실적인 기대치를 가져가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그 현실적 기대치를 국민께 그대로 전해야 된다. 그래야지 합리적인 대안이 나오는데, 예를 들어서 2018년에 정상회담 제가 설명을 했다면 지금 북한이 완전한 비핵화 의지를 갖고 있는 건 아닐 수도 있다. 그렇지만 이걸 시작으로 해서 북한을 변화시켜 볼 테니까 여러분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우리가 상호주의에 입각해서 이 문제를 잘 풀어가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으면 전 지지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얘기한 것이 아니라 비핵화 의지가 있다. 이 상황을 약간 확대 과장하면서 잘못된 방향으로 이끌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이 잘못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이상 한반도 2022 여러분께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짧은 시간이지만 함께해서 즐거웠습니다. 감사합니다.